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지명한 지 28일 만에 철회를 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운 지명자 사퇴는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이 인사검증 참사이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재산 논란으로 사퇴했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자녀 불법 조기 유학으로 낙마했고 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낙마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실력과 능력이 아닌 대통령의 사람들로 채워진 검증 라인에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절대적으로 사과하셔야 됩니다. 국민께. 28일 동안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셨지 않습니까? 인사검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이거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 인사 참사가 이게 뭐 이번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일어났습니까?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니고 이해운 후보자는 수사를 받아야 되고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은 다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국민의힘이 꺼내드니까 이런 많은 분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오광수 전 수석이 있었고 이진숙 전 장관 후보자도 뭐 자녀 조기 유학 의혹 뭐 이런 것 때문에 지명 철회가 됐었고요. 강선우 전 후보자, 강선우 의원도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자진 사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인사검증 실패 얘기를 계속하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이제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거는 저는 받아들일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잘 새겨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좀 찾아보고 다음 인사검증 때는 좀 더 완벽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 뭐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뭐 보수와 진보 정부 때마다 인사검증에 실패한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저도 국회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인사청문회 뭐 수십 번 해봤거든요. 제 기억에 이번에 인사검증 정말 잘 됐습니다 라고 말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인사검증 시스템이라는 게 뭐 한 100가지, 200가지 질문을 쫙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솔직하고 사실대로 털어놓으면은 이게 검증 필터링이 거의 대부분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인간의 어떤 법 제도 밖에 있는 내밀한 것까지 걸러낼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사실 국민의힘도 정부를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CBS 기자가 찾아낸 것도 있거든요. 기자가 찾아낸 거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 명백하게 대통령실에서 검증에 좀 실패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좀 더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보수 진영에서 공천을 3번이나 받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는 아무 공직도 못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전 이건 또 공감이 가던데 이현종 위원님은 그 얘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 어느 진영 탓입니까 이거 대체? 사실 뭐 진영 탓이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진입할 때 별로 그렇게 검증 안 받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검증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서류 내면 끝이거든요. 우리나라 왜 그러냐면 미국만 하더라도 공직에 나갈 때 그 사전에 청문회 거치기 전에 미국에서 연방에서 거기 이제 검증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철저히 검증을 해요. 개인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개인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검증을 어떻게 하냐면 한 300쪽짜리 질문지를 줍니다. 그럼 이걸 다 체크를 하게 해요. 위장 전입한 적 없느냐 뭐 등등 하게 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것만 확인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의혹들이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지금 민정수석실에 있는 인력 가지고는 이거 검증이 안 돼요. 그리고 경찰 국정원을 개입을 안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걸 검증할 수 있는 기구를 정말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이면 제가 볼 때는 이거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 결국은 이렇게 그냥 다음에도 또 비슷한 사건이 나오고 또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 안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런데 지명 철회도 있었는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 대체 뭔가가 벌어지고 있는 건가 이런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배현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가
중성동을 지역 내부자를 통해 추적을 하고 있다. 뭐 내부 정황을 조금 파악하고 있다라는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만약에 보복을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구자령 변호사님 이 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청문회 때 여러 가지 제보를 한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미리 좀 글을 올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해운 후보자는 모든 면에서 파산했구나. 정치적으로도 파산했고 인격적으로도 신뢰관계에서도 모든 걸 파산했다. 왜냐하면 저 말이 그냥 그래 보여요. 그냥 누군가에게 보복하려고 저랬나? 혹은 되돌아오려고 염탐했나? 이런 식으로 지금 읽히고 있고 예. 사람들이 배현진 의원의 말에 대해서 이해운 후보자가 그랬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게 중구성동을의 구의원이었던 분이 갑질당했다 이렇게 또 왔었고 그러니까 아마 그 내부 정보나 이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알아봤으려니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의 삶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이었나? 그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을까? 이제 모든 걸 다 잃었다. 그냥 되면 좋고 아님 말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에 대해서 배신행위였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누구에게도 이제 그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저분이 지금 아마 로또처럼 생각했을 수 있는데 너무 위험한 도박을 하셨고 그 판돈이라는 거는 자기의 여태까지의 삶 전체를 걸었던 거라는 거를 되돌아보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가족들까지 다 거론해가며 아들 탓, 며느리 탓, 남편 탓 이제 뭐 사돈댁은 어떻게 보실 건가요? 며느리는 어떻게 보실 건가요? 예. 그 권력욕이 그렇게 무서운 건가 하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네. 지명 철회가 있기 전 과정 그리고 그 배경을 지금부터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이 후보자가요. 박지원 의원에게 따로 연락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박지원 의원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저는 이해운 후보자도 그 정도였으면 자기가 받지 말았어야 돼요. 꼴뚜기도 낯짝이 있는데 막판에 가서는 이해운 후보자가 전화 와서 이걸 좀 해명해달라 해도 제가 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물러갔으니까 앞으로 건강 유의하시고 또 다른 기회를 봐야죠. 사실 여당에서 조금 엄호를 해줬다면 그냥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청문회 때 저희도 봤었습니다만 여당 의원들도 그냥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 같아요. 성추현 부대변인님, 실제 분위기는 어땠던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시작부터 끝까지 민주당 위원들의 이 스탠스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예. 한 위원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명을 믿어주냐 뭐라는 얘기까지 하소연을 할 정도로 사실 하나도 해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예. 청문회 기간 중에 청문회 하는 도중에 뭐 추가적인 의혹이 더 나올 정도로 제대로 된 해명이 없었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박지원 의원이 뭐 얘기하신 거는 아무래도 이해운 후보자 어떤 후보자든 본인이 후보자가 되면 인사청문위원들한테 연락을 막 취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정치를 20년 동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인맥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좀 인정에 좀 호소하기 위한 연락도 돌렸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또 본인이 20년 동안 함께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문자를 보냈다가 또 그게 막 기사화되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니까 그래도 여당 위원들에게 조금 좀 기대볼까라고 했었겠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어느 정도 정도껏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박지원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 정도였다면 이거 받지 말았어야 된다. 우리가 이 정도인지도 모르고 인사청문을 시작한 거잖아요. 사실 인사청문부터 드러난 의혹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해명을 들어보자고 했는데 해명이 안 됐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도저히 방어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고심 끝에 이해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건 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소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결정적인 발언들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돌을 맞더라도 동참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일할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 후보자나 남편의 부모님들은 혹시 독립유공자입니까? 아닙니다. 자, 2010년도에 국위 선양자로 입학했습니까? 어제 그래서 저희가 학교 측에 확인한 것은 누가 국위 선양을 했냐니까요. 저희는 부정청약을 했다는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청약 관련해서 점검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정말 우연의 일치라는 겁니까? 저희가 뭔가 부정청약을 했다는 일말의 생각이 있었어야 저런 걸 챙겨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환상의 콤비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여러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을 보면 뭐 이 중에 한두 가지 정도 있기 마련인데
꽤 많은 의혹들이 있었고 제대로 소명이 안 된 것 같아요. 부동산, 입시, 병역 특혜, 갑질 다양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청문회 다 보셨잖아요. 네. 소명이 전혀 안 됐던 게 지명철의 가장 큰 배경이겠죠? 그렇죠. 뭐 일단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그 해명 자체가 국민들이 그렇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아마 가장 중요시하게 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더 황당한 것은 예.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지명 처리가 된 이후에 이혜훈 후보자가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건 정말 이분이 3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당 활동도 하고 자, 공적 지위에 올라갔던 분이에요. 어쨌든 간에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예. 자, 대통령 지명철을 해서 일단은 지금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과 뭐라도 뭐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벌써 시간이 하루 넘게 지났는데 이 시간까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공공의 영역에 계셨던 분인가라는 걸 저 의심할 정도입니다. 과연 이런 분을 지금 장관의 자리에 하려고 했던가? 우리가 장관 자리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런 청문회 거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그동안 그런 영역에서 일을 해오셨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가 억울하든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지명철을 했으면 자, 그 선택해준 대통령에 대한 죄송함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보면 글쎄 이분이 과연 그러면 국민들은 그냥 뭐 뭘로 보는 건지 또 이 많은 걸 지켜보고 이 논란을 28일 동안 논란을 일으킨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의아합니다. 예. 저도 이현종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인지를 못했는데 아직까지 후보자의 입장이 없다는 것 언제쯤 입장을 낼지 지켜보겠습니다.